안녕하세요.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등단을 목표로 글을 쓰는 남자입니다. 성남의 특별법 시행 이후로 지금은 사라진 장안동 안마거리를 소재로 한 단편소설을 써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퇴근길 바닥에 흩뿌려진 전단지들을 바라본다. 이젠 제법 스산해진 바람이 거리를 훑는다. 여체가 아로 새겨진 명암 사이즈 전단지들이 밤거리의 허공에 올랐다가 이내 다시 아스팔트 보정이로 가라앉는다. 구두들이, 운동화들이 사각의 틀에 갇힌 그녀들의 몸 위를 밟고 지나간다. 하하호호. 간혹 호기심 어린 눈으로 키득거리며 전단지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눈에 띈다. 거리에 남겨진 그녀들을 뒤로하고 각자의 하루를 마친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간다. 사각의 틀에 갇힌 그녀들의 몸이 울긋불긋 네온사인 빛에 물든다. 마치 단풍잎 같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억에 남는 일들은 항상 가을에 일어나곤 했다. 오감에 생생하게 느껴지던 내 젊음의 순간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저 음습하기만 해 역시 그건 그저 그런 싸구려 기억에 불과할 뿐이었다고 자주적인 웃음을 짓게 만들곤 한다. 내설 것 없는 인생의 정점을 황급히 떠나보내고 이제는 천천히 가라앉은 일만 남아있는 내 삶의 궤적에 어울리는 늦가을 길에 뒹구는 낙엽 같은 기억들이. 그때도 가을이었다. 졸업을 앞두고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했다. 주변 풍경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고층 빌딩 몇 개가 들어차 있는 교정의 한복판에서 나는 앞으로 다가올 하루 세 끼의 삶이 막막했다. C, C, D, D. 돈 1,000원에 기계가 뱉어낸 성적증명서에 번갈아가며 새겨진 알파벳은 입대 전 내 이지러진 대학생활을 어떻게 복구해볼 의지조차 박탈해갔다. 애초에 집에서 등 떠밀려 들어온 대학이었다. 딱히 배우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일도 없었다. 빌딩 사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등골이 서늘했다. 그나마 그런 대학이라도 보내준 집안 가세는 아버지의 이른 퇴직 이후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등록금은 대출, 용돈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충당해야 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당연히 공부는 뒷전이었다. 그런 식으로 1년이 지나갔다. 얼마간 모아두었던 돈 몇 푼도 연애한답시고 만나던 여자에 떠받들다가 다 날려버렸다. 네 아버지 일찍 잘린 건 순전히 고졸학력 탓이라며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사람 구실하고 산다는 엄마 등살에 못 이겨 다닌 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있었다. 나온 건 그저 한숨뿐이었다. 별 볼 일 없는 청춘, 되는 일 없는 일상. 그 즈음이었다. 서울로 올라간 진영이 형한테 연락이 온 건. 야, 힘들지? 나 서울 올라와서 잘 풀린다. 너도 내가 끌어줄게. 이참에 올라와. 거기다 뭉개다가 졸업한다고 뭐 별 볼 일 생기겠냐? 나 믿고 올라와. 걱정 말고. 딱히 믿었던 것도 걱정을 말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 길로 곧바로 남은 한 학기 휴학 신청을 하고 서울로 올라갔다. 그래도 과에서 알아주던 진영이 형이었다. 같이 그렇게 술을 진탕 마시고 놀면서 과대표도 하고 학점도 괜찮게 유지하곤 했었으니까. 나야 알바다 뭐다 해서 학교 일은 늘 뒷전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진영이 형은 나한테 꽤 정 같은 걸 느끼는 듯도 했고, 그래서 무슨 수가 생기긴 할 거라는 생각에 집에는 아마 어디 회사 인턴인가를 하게 됐다고 적당히 둘러대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취업은 어떻게 되어가냐고 대놓고 묻지도 못하고 머뭇머뭇.
좁은 집 방 한구석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는 일도 이젠 슬슬 답답하기도 했고, 약속 장소는 동설터미널 근처의 카페였다. 어수선한 시가지와 조금 거리를 둔 주택가 근처에 문자로 받은 카페 상호명이 눈에 띄었다. 롤렉스 시계를 찬 진영이 형이 볕이 잘 드는 한낮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혹시 피라미드 같은 건가? 커피를 마시다가 손목을 보고 훔친 놀라는 내게 진영이 형은 널 상대로 사기를 치겠냐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이번에 새로 오픈한 업소 실장을 맡아주면 돼.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너 똘똘하잖아. 일은 금방 배울 거야. 돈은 진짜 안 섭섭하게 챙겨준다. 나도 너 믿고 너도 나 믿으면 돼. 일은 쉬워. 진영이 형은 내 눈을 바라보며 씩 예전처럼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을 지어주었다. 목까지 타고 올라온 거뭇한 문신이 햇빛을 받아 선명했다. 그 뒤로 다시는 해가 비추는 시간에 진영이 형을 만나는 일은 없었다. 내가 할 일은 장안동에 신규 오픈한 업소의 야간 카운터를 보는 일이었다. 받은 직함은 실장이었다. 업계 표현대로 말하자면 정확히는 새끼 실장이었다. 구청에 제출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신고서에 내 이름이 올랐다.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방 청소, 요금 결제, 아가씨 시간 배분 같은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일들이 아니었는데 그에 비해 급여는 센 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잠깐 돈 좀 번다는 느낌으로 일을 시작했다. 나중에야 아가씨든 실장이든 일을 시작할 때 하는 말은 다들 그런 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1년 바짝 벌어서 나갈 거야. 돈 좀 벌려고 잠깐 있는 거야. 가게의 좁다란 복도 양편에 줄지어 붙어있는 작은 방 안에서 각자가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건 과거를 발판으로 하지만 그 과거를 부정해야만 얻을 수 있는 미래였다. 저녁 7시에 출근해서 낮 시간대 영업 특이사항 인수인계를 받는다. 영업은 새벽 5시까지 한다. 손님이 오면 원하는 서비스를 묻고 먼저 결제를 한다. 시간 연장, 스타킹 착용 같은 옵션마다 플러스 요금이 붙는다. 심하게 술에 꼬라있는 손님은 받지 않는다. 카드일 경우에는 3만원 더 얹어서 계산을 한다. 책자를 펼쳐서 원하는 아가씨 스타일 미팅을 하고 난 뒤에 안마사에게 안내해 안마를 받게 한다. 아가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본게임을 치르고 흡족한 얼굴로 돌아가는 손님에게 허리 숙여 공손히 인사한다. 진상을 피우는 놈이 생기면 왼쪽 배를 누른다. 가게 뒤를 봐주는 형님들이 찾아와서 처리해준다. 웬만하면 돈 몇 푼 환불해줘서 조용히 보내는 게 일이 쉽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경찰이 들이닥치는 것 같으면 오른쪽 배를 누른다. 가게 불이 전부 켜지고 아가씨들이 콘돔을 변기에 흘려보낸다. 입구에서 실랑이를 벌여서 경찰과 마주하기 전에 손님과 아가씨 모두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성매매 없었냐고 물으면 당연히 아니라고 한다. 어차피 경찰은 혐의 입증 못한다. 이미 지구대 단위로 입막음 비용이 치러져 있다. 신고를 받으면 절차대로 순찰을 나올 뿐이다. 혐의 입증이 어려우니 그냥 경고 정도 하고 돌아간다. 그렇지만 1년에 두세 차례 있는 집중단속 기간은 조심해야 한다. 광역수사대는 정말로 잡을 생각으로 들이닥치니까. 그럴 때는 장부부터 잘 숨겨야 한다. 하루 동안 카운터에 같이 앉아 일을 가르쳐준 진영이 형이 끝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다. 기본은 부침성이, 그러니까 마인드가 줘야 돼. 마인드가. 결국엔 서비스업이라고. 매주 수요일 일요일 밤 10시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소설에 대해 궁금한 점 등등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창작자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